저도 또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또 사세요. 지금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시라는 분들이 꽤 많이 증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투자는 무조건적으로 저렴하게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저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싸게 사야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취력세 중과 완전 해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잖아요. 추후에 사이클에 의해서 회복이 요 정도 된다. 예. 바닥 대비해서 회복이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바닥 대비해서 회복이 한 요정도 우리가 매수 시점이 때고요. 자, 10% 떴는데 이 뜨고 나서 취력세 중과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취력세 중과 풀리면요, 전국에서 수요가 몰려 들어온다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자, 바닥에서 10%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세가도 살짝 올랐다고요. 그만큼 대비 있잖아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취력세 중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현듯 다가옵니다. 꼬르비님, 취력세 중과는 불현듯 다가와요. 네. 그래서 꼬르비님께서 지금 현금을 거의 다 써버렸네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2년 후에 매도하고요,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세요. 자, 이 시기에 우리가 현금을 다 썼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신용대출이든 파파론이든 마마론이든 빌려셔야죠. 자, 이 시기에 소액투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구축이든 분양권이든 소액으로도 진입을 해야 돼요. 소액 투자하면 리스크 하지 않나요? 리스크 하죠. 맞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을 절대적으로 싸게 사야 한다. 구축이면요, 바닥을 기고 있어야 되고, 네, 내고에서 더 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양권이면요, 마피 있잖아요. 마피 2, 3천 나온다. 추가로 내고 기름값 주세요 200만원 이렇게 해서 내고 쳐야죠. 그렇게 해서 소액 투자로 가자는 거예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쳐야 되는 리스크가 있죠. 그런 건 어떻게 제거합니까? 등기 칠 때 취력세 중과 맞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급적이면 입주 시기가 긴, 지금부터 2년 6개월 3년 남은 분양권 사는 거겠죠. 대신에 마피가 폭이 큰 거. 두 번째는요, 명의를 바꾸세요. 명의. 제가 다른 명의 쓰라고 하면 불법이죠. 명의 신탁으로. 자, 그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투자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거 설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남을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자신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 아파트를, 이 부동산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내 자신도 설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만의 그 신빙성 있는 그런 표현들, 근거들 마련해주세요. 그게 데이터로도 좋고요. 아니면 중개사들 말을 녹음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여튼 잘 설득해서 지금 이 순간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제가 대구 강의 공지를 할 거예요. 2월 24일에 대구 14시부터 16시까지 대구 보물랜드라는 곳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수성구에서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7월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곳에 투자했는지.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산 거 더 이상 못 사요. 네. 호가 다 떠버려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은요, 언제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서 입주까지 29개월, 공사비타 4개월 더 걸린다고 해요. 자, 아파트 분양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대단지인 경우 사업 기간이 더 길었다. 자, 23일 부동산 R114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평균 2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평균이 25개월 대비 4개월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입주 단지의 공사 기간은 수도권 28개월, 지방이 31개월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대구는 평균 39개월로 가장 길었는데 미분양 문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부실 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공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형태별로는 재개발 아파트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왜 재개발 아파트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자, 시행사들 건설사에서 부지 매입해서 아파트 올려서 분양하는 건요, 수분양자들은요 뭡니까? 개개인이잖아요. 개개인은 시공사에서 밀어붙이면요 깨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개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개인들끼리 뭉쳐봤자 이 개인들끼리는요 이해관계가 없다고요. 한 가지 목적이 없다고요. 그냥 여기서 슬슬 구슬리고 하면 뭐 비대위 생겨봤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깨지면은 100만 줄게요. 아니면 당신 집에 뭐 달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깨진다니까요.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요 단체예요. 단체 대 단체 싸움하면요 당연히 시간이 질질 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은요 조합원 핑계를 대잖아요. 네, 조합원은 또 조합 핑계를 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해관계가 많은 조합과의 전쟁에서는요 실제로 시공사에서도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경제와 국방은 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제와 국방은 저는 극보수예요. 극보수? 네, 보수라고 할게요.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왜 인정해요? 자, 노동조합이 없으면요
사측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진짜 그래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970년도 대한민국의 중공업, 중화학공업이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정문에서 경비들이 있잖아요. 지켰다가 두 발 단속했다니까요. 두 발 단속하고 바리깡을 빡빡 밀고요. 20, 30대 상관없어요. 그냥 밀어요, 그냥. 그런 인권 유린이 자행이 된다. 노동조합이 없다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야지 시공사로부터 휘둘리지가 않아요. 네. 이래서 대한민국은요, 단체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동아리 중요하죠. 동문회 중요하잖아요. 네. 왜? 단체가 없으면은 개인을 함부로 무시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인 함부로 무시했다가 개인이 소송 걸어가지고 수백억대 과징금 맞아요. 근데 미국과 대한민국은요,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합의가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잘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아직까지 기업의 힘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합, 단체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요, 안전 때문에도 워낙 이제 철거 때문에 광주에서 보세요. 광주 학동 4구역인가요? 네. 거기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지나가던 버스 덮쳤습니다. 네. 진짜 개죽음이에요. 그리고 저기 현산에서 짓던 거 이제 광주에서, 네. 주상복합인가요? 네. 그것도 무너졌잖아요. 전면 철거 재시공 한다고 하는데 전면 철거 하겠어요? 대충 뭐 하겠죠.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단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반세권 평택 브레인시티 1980건 나옵니다. 자, 이걸 제가 뉴스를 왜 들고 왔을까요? 삼성전자 등 배우 수요 풍부, 카이스트 캠퍼스 입주 예정, GTX-A 지제역 연장도 호재, 중흥 지상 35층 16개 현안 특화 설계 적용. 여러분, 이 광고가 무엇을 집중합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을까요? 삼성전자 등 배우 수요 풍부, 삼성전자가 추가로 들어온다, 카이스트 캠퍼스 입주 예정이다, GTX-A 지제역 연장도 호재다. 이런 식으로 호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뉴스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택 부동산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요, 부동산 사이클은요, 객관적이고 시장 합리화적이기 때문에, 현실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간의 매매 심리를 반영한다고요. 그냥 평택은요, 동탄이 올라야 돼요. 동탄이 오르려면요, 어디가 올라야 돼요? 광교가 올라야겠죠. 광교가 오르려면요, 분당이 올라야 돼요. 즉, 경기도권에서는요, 분당 집값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용인, 수지, 안성, 안산 등등, 안양, 기타 등등 도시들이 분당의 집값을 보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분당 집값은 누굴 보고 움직여요? 강남 집값 보고 움직이죠. 강남 집값 잡으려고 분당 공급했잖아요. 자,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봤어요? 2022년 연말인가? 그때 했잖아요.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도주의죠, 도주의. 네, 진도주의. 네, 진도주의가, 자, 진양철 회장한테 뭘 달라 했습니까? 분당 땅을 달라 했잖아요. 분당 땅.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분당은요, 당연히 왜 미래에서 왔으니까, 미래를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당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요, 특히 서울부동산, 서울과 수도권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이 올라가면, 여기 A 지역에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서울 투자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못 사요. 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은요, 집값 비싼데. 그러면 싼 곳에 흘러 들어간다고요. 싼 곳 찾다 보니까 오르고 하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쫙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발생하더라. 그런데 광역시는요, 서울 수도권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자, 강남에 있는 도곡동에 도곡렉슬 상승했어요. 10억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도곡렉슬 상승했으니까 우리 LCT도 10억 올려볼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부동산은 그만큼 지역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만 따로 보고요, 우리는 광역시를 또 별개로 따로 봐야 돼요. 따로 본다라는 것은요,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이번 대전 강의 그리고 대구 강의, 네, 나와 있습니다. 2월달에. 그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2월에는요, 대전 청주는 제가 26년 정도에 들어가면 좋다고 했잖아요. 대전 청주는 26년도에 들어가면 돼요. 실거주 수요자는요, 24, 25 입주령 터질 때 지금 들어가세요. 하지만 투자자는요, 어차피 매매가 전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한, 어떤 도시보다 저렴한 대구라는 지역에 들어간 게 맞아요. 그래서 타이밍상 23, 24는요 대구를 매수하는 게 맞다. 그런데 25, 26년도 특히 대전의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청주라는 지역이 이제 매매가 전세가 붙으면서 괜찮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이란 거예요.